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 민심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 긴급회동을 갖습니다. 금호산업 매각이 어떻게 될지 내일 채권단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하는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청년 햇살론이 출시됐습니다. 졸음운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예방 현수막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 측의 새정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책임론을 둘러싼 내홍이 커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안팎으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첫 방문지로 지난 4일 광주를 찾은 문재인 대표. 싸늘해진 민심이 먼저 맞았습니다. 문 대표 이거 보고 가지고 나왔어요. 문 대표 가면 우리도 가니까.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과 제도, 당 운영 방식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민심 다잡게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굳은 결의를. 호남에서 독자 세력화를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움직임도 관심입니다. 젊고 유능한 UDJ를 모아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붙어보자는 것인데 호남 민심을 놓고 새 정치와 새 인물 영입이라는 양측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지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한번 명확한 비전도 만들어서 한 일종의 정치 세력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쟁해 보겠다는 거지요. 재보선 참패를 놓고 재연되는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도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주류가 문 대표의 사퇴가 아니면 친노계를 핵심 쇄신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과 새 인물 영입을 통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도 갖춰야 하고 흐트러진 민심과 조직도 수습해야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오늘 회동을 갖고 원내대표 경선 등 현안 문제 조율에 나섭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 서울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내일 실시될 원내대표 경선에 지역 출신인 김동철 의원이 출마한 만큼 지원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5명이 출마한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동철 의원은 비노그룹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호남 정치 복원을 내세우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행보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시도의회에 유급 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어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정현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시도의회 유급 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심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급 보좌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열악한 지방의회 재정 여건으로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기상 2파인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9.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덜 쌀쌀한 아침이고요. 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단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긴 황금 연휴가 지나가고 그만큼 후유증도 길 텐데요. 극복 방법은 평소보다 한두 시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고요. 또 식사하실 때 적당량의 고기와 채소, 과일을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단 이때 과식은 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용 운전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 운동 효과를 줌으로써 더욱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초저금리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대출 때문에 힘들어하는 대학생과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 젊은이들이 저금리로 대출로 갈아타거나 이 생활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상품이 출시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23살 김모 씨는 대학 등록비 마련을 위해 지난해 말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대출 금리는 34.9%. 한 달에 이자만 29만 원 돈을 내야 했습니다. 부모님과 사전 협의를 하고 대출을 받았지만 법정 최고금리의 대출을 계속 유지하기엔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연금리 5%짜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돼 이자 부담이 5만 원 밑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엄청 크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봤고 이걸로 이제 좀 전환을 좀 하려고.
대학 3학년 이모 씨는 생활자금 300만 원을 빌릴 예정입니다. 학원비에 쓸 계획인데 금리 5%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많이 반갑죠. 돈이 없는데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취업하고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는 거니까.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햇살론을 개편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금리 전환대출의 금리를 6%에서 최저 4.5%로 낮추고 주거비와 의료비, 교재비 등으로 쓸 수 있는 생활자금 대출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연체 기록이 없으면 전환대출과 생활자금을 합해 1,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학생의 경우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층의 경우에는 나이가 만 29세 이하의 소득 활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야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전국 지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보증 승인을 받은 후 광주은행과 농협을 비롯한 17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본입찰 유찰로 미뤄지고 있는 금호산업의 향배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55개 금호산업 채권단은 내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금호산업 매각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권단 회의에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수의 계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채권단 전체의 75%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구체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주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업무보고 서면 답변을 통해 세부 용역과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선체 전시 등 세월호 사후 활용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선체 전시 방향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사를 통해 이낙연 전남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처음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광주에 정착하는 고려인들이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고 해마다 같은 어려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여느 어린이집처럼 아이들이 즐겁게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부모와 함께 광주로 찾아온 고려인 아이들입니다.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아이들이 광주에 정착하려면 한국어 교육은 필수입니다.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빨리 습득을 해야지. 그래서 한국 학교에 들어가갖고 한국 학생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왕따 당하고. 고려인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고려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3년째 추진돼 왔지만 자금이 부족한 탓에 제자리 걸음입니다. 모금 활동을 통해서 1억 3천여만 원이 확보돼 있지만 비인가 시설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인들에 대한 취업과 산업재해 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려던 계획은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관련법에 따라서 고려인들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돼 있다 보니 초기에 정착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 고려인들은 우리나라 조상의 땅에 와서도 항상 이방인이고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광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예산이 부족한 데다 다른 외국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친해지고 광주와 정착하기 위해서는 광주와 친해지기 종합지원센터 개념으로 그분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것이 저는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광산구에 정착한 고려인은 2천여 명. 이들을 제대로 보듬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영호남 교류를 위해 광주와 대구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날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를 출범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 등 150여 명은 오는 18일 광주를 방문해 달빛동맹 민관협력위 창립 총회를 갖고 추진 과제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합니다. 방문단은 이날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아시아 문화전당과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5.18 행사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재창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오후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행사위와 청와대가 아직까지 면담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대통령 면담이 실제로 이뤄지긴 힘들어 보입니다. 행사위는 면담이 무산될 경우 오후 3시쯤에 기자회견을 열고 35주년 기념식 보이콧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힐 계획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오늘 광주 인권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광주 인권상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내외 인권운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국제적인 인권상으로 역대 수상자로는 아웅산 수치 여사와 문정현 신부 등이 있습니다. 기념재단은 2년에 한 번 선정하는 광주 인권상 특별상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요즘 같은 행락철에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졸음운전은 살인운전이라는 내용의 졸음운전 예방 현수막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강력한 경고에 운전자들은 섬뜩하다, 오싹하다 등 반응이 다양한데 수치로만 보면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승용차가 갑자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호공을 3바퀴나 돈 뒤 멈춰섭니다. 또 다른 승용차도 갑자기 교통시설물과 부딪히면서 호공에서 수차례 돕니다. 모두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입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망자는 연평균 180명으로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의 60%를 넘습니다. 이렇게 졸음운전이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손꼽히면서 한국도로공사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졸음운전은 살인운전,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등의 살벌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한 겁니다. 지난 3월부터 광주 전남에만 470여 곳, 전국적으로는 2,700여 곳에 이릅니다. 다소 직설적이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통하여 고속도로 배연에 대량으로 설치하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강력한 문구에 운전자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아무래도 그 문구를 보게 되면은 보는 순간만큼은 이전보다 더 많이 긴장하는 것 같아요. 더 운전에 집중을 하게 되고. 섬찟하지. 섬찟해. 절대 해서는 안 되지. 제도 시행 한 달여 현수막 때문인지 지난 1분기 고속도로 사망자는 24%나 줄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도로공사는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당분간 현수막 게시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이 유력해진 가운데 항일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도록 추천한 곳은 나가사키현 구남도와 다카시마 탄광,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 등 20여 곳으로 강제징용이 이뤄졌던 곳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현장 답사를 비롯해 피해자 증언을 이어가며 세계유산 등록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광주시 북구 본촌동의 한 목재 판매 가게에서 불이 나 756제곱미터를 태운 뒤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가게 안에 목재가 많이 있는 상태여서 소방관들이 진화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타이거즈 어린이 팬들이 기대한 어린이날 선물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며 천적 NC에게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린이날과 기아의 궁합은 맞지 않나 봅니다. 작년 5월 5일 넥센의 8대16으로 대패했던 기아. 올해 어린이날도 완패했습니다. 이기는 날도 있고 지는 날도 있다지만 경기 내용이 실망스러웠습니다. NC는 매 이닝 한 점씩 얻어갔는데 즉 기아의 집중력이 문제였습니다. 폭투로 내준 선취점. 충분히 승부할 수 있었지만 아쉬운 송구로 허무하게 내준 추가점. 그리고 겨우 따라잡은 동점 상황에서 NC의 기세를 올려준 어이없는 실수까지. 기록된 실책은 없었지만 승리를 내주는 결정적 실수들이 쏟아졌습니다. 천적과 맞서야 하는 이번 주. 터지지 않는 타선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 세밀한 야구가 필요한 때입니다. 유대회 소식입니다. 대한농구협회는 전체 이사회를 열고 하계 유대회 남녀 농구대표팀 사령탑에 이민현 조선대 감독과 유인영 극동대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이민현 감독이 이끌 유대회 남자대표팀에는 LG 김종규와 오리온스 이승현, 삼성 김준일 등 프로 선수 6명과 최근 NBA 신인 드래프트 도전 의사를 밝힌 고려대 이종현 선수가 선발됐습니다. 농구는 유대회에서 전통적으로 빅매치로 꼽히는 종목으로 미국과 러시아, 호주의 자존심 대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 오후 6시 30분 마산에서 NC와 시즌 5차전을 치릅니다. 기아는 양현종이, NC는 박민환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 박민환 선수는 올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6경기에 등판해 평균 자책점 7.16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아는 양현종 선수가 선발 등판하는 만큼 선발진만 보면 오늘 승리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데이였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올 들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30만 명 돌파가 예상되면서 지지부진한 공항 인프라 확충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무안과 중국 텐진을 잇는 저병 항공사의 전기 노선이 개설됐습니다. 이로써 무안국제공항의 전기 국제선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포함해 모두 3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무안국제공항이 더욱 활성화되고 외국인 관광객의 전라남도 방문 러시가 일어나도록 무안공항의 이용객이 올 들어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사분기 실적이 8만 2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8배 늘었습니다. 특히 제주 노선은 무려 10배나 폭증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17만 8천 명을 뛰어넘어 올해 30만 명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로 현안 사업인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활주로 연장, 고속철 경유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무안공항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가 활주로 연장건입니다. 그래서 2,800m를 3,200m로 연장하는 건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안공항이 현재처럼 이렇게 활성화된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겠느냐. 저병 항공사가 국내외 노선을 늘리고 중국 항공사도 거점 공항으로 무안공항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개항 8년째인 무안국제공항이 그동안 식물공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동북아 거점 공항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정부가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가격 폭락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오늘 나주혁신도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앞에서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농산물 수급 조절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농민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양파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산 양파 12,000톤을 시장에서 격리 조치했다가 최근 일제히 방출하면서 해당파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전남의 어린이 인구 감소율이 전국 수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인구총 조사를 토대로 지난 1980년부터 가장 최근 통계가 작성된 2000년 동안 5살부터 14살까지의 인구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국 어린이 감소율은 37.2%였고 전남 지역에 이는 2배가 넘는 80.8%에 달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1980년 105만 3천 명에 이르던 어린이 인구수는 2000년 20만 2천 명에 그쳐 20년 동안 85만 명이 줄었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첫 번째 절기 입하입니다. 오늘 맑고 화창한 가운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광주가 9.2도로 어제보다는 덜 쌀쌀한 아침입니다. 낮에는 24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긴 황금 연휴가 지나가고 그만큼 후유증도 길 텐데요. 극복 방법은 평소보다 한두 시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고요. 또 식사하실 때 적당량의 육류와 채소, 과일을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출퇴근길에는 자가용 운전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이 다소 껴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이렇게 맑은 날씨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올라 있는데요. 광주가 9도, 나주와 장흥 7도, 순천도 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광주와 화순이 24도, 담양 23도, 순천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 맑겠고요. 물결도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광주가 27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상승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반쯤 전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